엄마 같이 몇 쓰냐고. 아, 뭐, 줬으니까 쓰라고 또 쓰기 뭐 꺼야지. 가정통신문 뭐가 문제가 된 거죠? 모든 게 다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은 모든 가정 게다 형편을 상, 중, 하로 체크를 예. 하게 돼 있어. 나 잘 산다, 중간이다, 못 산다. 이것부터 문제고요. 그런 월세냐, 난이 있어요. 예, 월세인지 또 월 소득이 얼마인지, 뭐 차량은 있는지, 뭐 부동산 다른 건 있는지, 자가인지 몇 평인지까지라고 하면 사실 속속들이 모든 것을 오픈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럴 겁니다. 아, 내가 이거를 얼마 직업 적고 뭐 이런 것들을 적으면서 위축될 수 있고요. 부모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고 부모는 또 그걸 적는 자식을 보면서 내가 조금 부끄러운가? 내가 많이 못해줬나? 왜 우리 이런 세세한 개인정보까지 학교에 알려야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서 이거는 사실은 기존의 어떤 지침이나 인권위에서 권고하는 수준에 굉장히 못 미치고 너무 근거 없이 자세히 물어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개인정보를 전부 다 제공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법규 위반입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서 안 느끼셨습니까? 우리 나이 때 아니, 군대 제가 갔을 그 때 얘기를 우리 했어요. 학교 다닐 때 예. 이거 똑같았어요. 아니 똑같지는 않았어요. 거의. 김 박사님하고 최병문 편집장님하고 저는 그 아, 세대니까 빼드리겠습니다. 왜? 아 고맙습니다. 우리 둘은 거의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차피 학생이 작성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한테 갖다 주면 부모들이 작성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어떻게 따지고 아니, 보면 그런데 말씀하신 위축과 모멸감 대로 주겠어요. 저도 여기 이제 선배님들의 이제 후배이긴 하지만 같은 세대에 속하는 것이 자꾸 끼려고 하지 네네. 마십시오. 네? 70명이 넘는 학급에서 예. 담임 선생님이 물어보죠. 자, 집에 전화기 있는 사람 그다음에 그럼 그 손 눈 들죠. 감으라 그래요, 그럼 맨 처음에 체크하고 학생들. 예. 텔레비전 예. 있는 사람. 텔레비전은 냉장고 있는 그때 다 사람. 흑백이고요. 맞아요. 냉장고. 혹시 자가용 있는 사람 70명 중에 거의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있어요. 네.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저런 걸 조사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했어요. 아, 그랬던 적도 왜 있어요. 가정 방문하면 저런 거 웬만한 거 다 알 수 있거든요. 아, 이 집의 형편이 어느 정도고 예. 뭐 가서 집 보면 뭐 월세로 사는지 이런 거 대략은 알 수 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저거를 그 통신문을 돌려서 본인 보고 전부 기재하라. 체크해와라. 이거는 요즘 같은 기준으로 따지면 인권 침해적 요소가 상당히 있죠. 그런데 이제 학교의 주장은 이거죠. 그러니까 장학금을 주고 이런 학생들을 선별하기 위해서 조사했다 이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학금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건 과다하다는 걸 아마 선생님도 알면서도 어떻게 달리 이것을 해명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해명을 한 것 같고요. 아마 장학금이나 이런 것들은 신청하고 신청한 사람 중에 선별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반 전체 전 학생들한테 이걸 요구했다는 자체가 사실 가행 침해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는 이게 조금 허용이 됐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란 걸 모르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마 누군가의 하나의 판단착오로 이 문서가 나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제가 보니까요. 부모의 직업쓰라고 해놓고 그 옆에 그토록 남들 괴롭히던 학력쓰라 소리는 없네요. 부모의 학력쓰라는 소리는 없어요. 근데 교육청이 지침이 내려오는 것 같은데 지침이 정확히 내려왔죠.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학교가 이 부분을 좀 간과하지 않았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과거에도 계속 이런 논란이 있었다는 거죠. 유치원도 비슷한 네. 조사서 돌리라고 그래서 그것도 한번 논란이 있었고. 근데 문제는 취업 시에도 이런 거를 물어보는 직장이 있다는 겁니다. 네. 예? 그 왜 필요하죠? 취업하기 우리 사회가 도대체 왜 이렇게 딴 사람을 궁금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예.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시대가 변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일부 선생님, 예. 일부 직장의 고위급 임원 예. 이런 분들이 야 우리 땐 다 했어 이런 예. 거 조사해 두면 그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랐는지 알아야 뭐 인성이 어떻고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순간 인성과 가정 환경이 무슨 그러니까 그런 말을 상관입니까? 하는 순간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선입견이 예. 드러나는 거예요. 예, 예. 이게 우리 사회의 문제인데 그래서 예. 지금 이 신입사원 입사 면접할 때 예. 모든 걸 다 블라인드 테스트 하지 않습니까? 학교 출신 학교도 지금 가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이 사실은 그 로스쿨에서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걸 보세요. 그 부모와 조부모의 자기소개서에 법조인 출신이라는 거 써도 문제잖아요. 그건 안 되죠. 저는 유치인데, 법조인 더군다나. 가정에서 태어나 뭐
이 온화한 가정의 양육을 받으면서 살고 이런 거 안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 더 명확하게 정량적으로 수치를 쓰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건 자, 자동차 있니? U. 차종은 뭐니? 그럼 그게 차종 몇 cc? 그랜저인지 뭐 소나타인지 지금 이걸 왜 하는 겁니까 학교에서? 제가 그 외국에서 이력서에 사진을 제출하지 않는 게 인권에 맞아요. 보장된다고 예, 해서 안 그렇다고 받는 맞아요. 국가가 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제가 그거 보고 약간 문화적 충격으로 그러니까 사진을 제출하면 외모에 의한 차별이 맞아요. 있을 수 있다. 맞아요. 예. 우리가 인권 선진국으로 가면 굉장히 디테일하지만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게 그런 조치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하물며 학력도 제출하고 뭐 부모, 예. 가족의 배경까지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좀 갈 길이 멀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환경과 그 사람의 인성 그리고 그 사람의 능력은 전혀 무관한 세 가지 존재입니다. 네. 근데 이것을 왜 연결시키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우리 사회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